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4일 LH는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 임직원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LH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및 가족의 토지 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 가족의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 전수 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 부당한 토지 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 3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게시판에는 한 LH 직원이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라고 적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10,000명에 가까운 LH 직원들 가운데 블라인드에 관련 글을 올린 직원들은 극소수라며 LH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4일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 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매, 공매 강의를 해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오 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 경매 1타 강사라고 홍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부동산 시장이 연일 소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요, 지금 LH 현직 직원이 토지와 관련된 강의로 영리 활동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자, 겸직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자, 공문서를 활용한 투기는 없었는지 투명하게 좀 밝혀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 문자 번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자, 방송 중에 생기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요.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안정세라기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투자 지역을 보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지역 궁금하거든요.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관망하고 계시죠. 투자는 하고 싶은데 발표를 안 하니까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경제가 좀 혼란할 때 화폐, 그러니까 통화, 돈에 투자하기보다는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합니까? 바로 안전자산인 금과 그리고 달러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제 소개드릴 두 지역입니다. 서초구 서초동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형과 아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핵심 지역이면서 한강변에 특수 입지성을 갖고 있는 이 두 지역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이사님과 고민해 보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자, 7호선 뚝섬 유원 지역 역세권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5억 5,800만 원에서 5억 6,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한강변에 내 집이 있는 그런 로망을 채울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 가보겠습니다. 자, 위치가 한강 따라서 어디쯤인지 궁금하거든요. 입지부터 볼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은 어떤 분들은 자양동이 어디지? 잠깐 이렇게 멈칫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가장 그 강남 서초 다음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자양동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위치상으로 지금 청담대교와 영동대교를 바로 지나자마자 있는 게 바로 이 자양동이죠. 그리고 성수동은 바로 위치를 옆에 하고 있고 성수동은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렇게 강남의 업무 단지가 지금 계속 그 분화가 되고 있는데 이 활성화되면서 그 나머지의 배우 수요들을 어디서 받을 것이냐. 바로 첫 번째로는 자양동에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양동 중에서도 가치가 높은 땅이 있죠. 바로 자양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첫 번째가 말씀드렸듯이 강남을 마주보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바로 한강의 유원지를 갖고 있다. 한강에 인접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강에 갖는 땅,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한강 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아마 어린애도 알 겁니다.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 그래서 누구나 하나쯤 갖고 싶어하는 땅인데 사실 잘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는 땅이죠. 그래서 자양동 중에서도 이 한강 주변에 인접한 그 입지를 선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얘는 이제 그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숙명적으로 강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을 마주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강남에 그 현대 GBC라든지 말재 산업단지가 계속 이제 개발이 될 텐데 그것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주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상업 시설들과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 도심과 부도심의 역할로 분산을 시켜줘야 될 게 바로 여기서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북부 이번에 이제 그 이사 대책에서도 동북부 지역에 가장 많은 지역에 아직 어딘지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지역에 개발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양동이 어떻게 빠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순서상으로도 사실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한강에 인접한 오늘 그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 광진구 자양동에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잘 알고 계신 게 건대입니다. 건대 입구 쪽으로 많이들 내리시는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이게 랜드마크가 들어서 있죠.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그리고 스타시티몰이 들어오면서 요 일대가 굉장히 좀 현대화되고 많이 부동산 지가가 상승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건대 양꼬치 거리라든지 건대 뭐 커먼그라운드 이렇게 롯데호 거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의 느낌이 있는 곳이 바로 동북부 최대의 상권인 이제 건대 상권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앞에는 또 건대 그 종합병원이 위치를 하고요. 건대 의료원이 있죠. 앞으로 이제 부동산 입지에서 또 하나 4대 입지가 되는 것이 우리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종합병원, 의료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주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큰 요소가 될 겁니다. 그만큼 또 부동산 가치도 많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그런 요건들로 잘 갖춰 있고요. 자, 그리고 서울숲이 성동구 서울숲이 옆에 있습니다. 여기 생태공원이죠. 굉장히 또 어린이 공원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좋은 자연 환경이 좋고 이런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뚝섬 한강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양동을 그냥 입지만 좋고 뭐 살기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 자양동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지를 굉장히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실 텐데 자 이제 잠깐 바로 옆에 자양동 옆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양사동이 시작되고 3동, 2동, 1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자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먼저 좀 잠깐 체크해야겠습니다. 뭐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원래 50층 초고층으로 하려다가 고도 제한 걸려서 이제 35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멋진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자양 4동에 있는 자양 1구역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이 들어갔고요. 2023년에 완공이 되죠. 그 옆에 있는 자양 3동은 이제 자양 7구역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자양 1동에는 자양 아파트 재건축 이렇게 해서 현재 자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비 사업들이 대표적인 정비 사업이 3개다. 이렇게 먼저 입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첫 번째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번화한 상권도 있는 데다가 한강을 따라서 있는 이점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사님께서 작심하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개발 호재를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쪽에 좀 눈에 띄는 호재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으로 이제 재개발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현재 진행되는 그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이거를 보면서 이제 미래 지표를 여러분께서 가늠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자양 1주택 재건축, 그러니까 자양 4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양 1구역 지금 보시겠는데 롯데캐슬 리버파크로 정해졌죠. 그리고 작년에 여름에 분양을 끝냈습니다. 2023년 7월에 이제 입주 예정이고요. 일반 분양분이 가격이 이제 예를 들어 33평형 기준으로 해서 9억 5천에서 10억 7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주변에 자양동 요 일대의 구축 아파트들이 15억, 16억 이렇게 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인 입주 시점에는 지금 롯데캐슬 요 입주한 시점에는 한 20억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입지 굉장히 좋죠. 삼성동 영동대로에서 바로 진입을 하면 바로 닿는 곳이 바로 이제 자양 4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양 1주 재건축 지역 외에서도 그 한강변 쪽에서도 뭐 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뭐 정비 사업으로 정해져 있다거나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번에 뭐 고시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 뭐 광진구 쪽에서 좀 취소를 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투자하실 때 이제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자양 7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양 3동이죠. 자양 3동인데 지금 현재 그 상대는 지금 조합 설립이 지금 바로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동의율이 75% 가까이 이제 받았다고 됩니다. 지금 굉장히 좀 여기서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3월 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작년에 이 발의가 됐잖아요. 예, 토기 가열지구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실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되는 바로 그 법입니다. 근데 그게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통과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7구역 같은 경우에는 3월 내 조합 설립 빨리 해야지. 그래서 실거주 요건을 빨리 피해야지 좀 이러고 있는데요. 잘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빌라가 한 10평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빌라가 8억에서 8억 5천 이렇게 시세 형성되어 있는데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현재 이제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미래 가치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떤 그를 반추 삼아서 미래에 내가 투자하는 빌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투자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간단한데 자양 하늘채 메르 같은 경우에는 자양 아파트 이제 재건축입니다. 뭐 규모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65세대 정도 되고 3월 3일부터 일반 분양 51세대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전용이 뭐 15평에 작은 소형 평수입니다.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분양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이제 세 곳이 정확히 지금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외 지역은 지금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호재가 있는데 지금 자양구 광진구는 사실 3개의 랜드마크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또 가장 지금 큰 게 구의역에 들어오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광진구청을 신청사를 짓고 그리고 첨단 업무단지 행정타운을 지으면서 또 주거복합으로 이곳을 만든다고 합니다. 30층의 업무 주거복합이 들어오는 거죠. 총 뭐 이런 임대까지 다 포함해서 2,500세대인데 후분양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강변역에 있는 동서울터미널도 이렇게 현대화 사업으로 바뀝니다. 세종고속도로와의 또 접근성 때문에 세종과도 이제 1시간으로 개통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상업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동북부에서 상당히 이런 상업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충이 되면은 그만큼 주변의 집가 상승과 또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곳에 광진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개발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광진구에서 건대구이 강변역을 이루는 요 핵심 축이 지금 위에 이렇게 지상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 이용을 위해서 지하로 넣는 그런 것이 옛날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면 더욱더 광진구가 살기 좋고 그리고 더 강남을 닮아가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모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소개드리는 이 한강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들도 재개발, 재건축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광진구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이 이제 개발 호재로 해소가 되고 재개발, 재건축의 기대감까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나보는 쓰리룸의 가격 궁금하고요. 강남 다음으로 또 인기가 많은 곳이니까 전략도 함께 세워볼까요? 네, 굉장히 그 한강에 가깝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하고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강남의 직장인들이 사실 요 정도 가격이면 지금 한 14평 정도의 투룸 정도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여기 쓰리룸에 살겠다 이렇게 해서 자양동 많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양동에 깨끗하고 한강 가까운 집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시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쓰리룸입니다. 5억 5,800에서 5억 6,800 그리고 전세 금액이 5억 3천에서 5억 4천 이렇게 지금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여러분께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이제 투자 전략 보시면 자 가장 가까운 역은 7호선 뚝섬 유원지역에 한 도보 7분 정도의 역세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집에서 바로 앞에 한 3분 거리에 한강 유원지 입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산책하기도 좋고 이 그 쾌적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투자 가치는 이제 강남 현대의 GBC의 업무 단지가 바로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 100만 명의 일자리가 더 확충이 된다면 그로 인한 배후 주거지로서는 1순위가 바로 자양동이 되겠고요. 바로 이 지역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사업 그리고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이런 것들이 주변의 집가를 계속 상승시키면서 많은 인구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고요. 옆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자양동에 현재 3개의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입주 시점에 한 20억대 이렇게 아파트로 성장이 된다면 사실 주변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께서 앞장서서 또 재개발, 재건축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또 계속 시세가 상승하는 그래서 동반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강 입지라는 특수성과 그리고 희소성,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뭐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이런 거를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개발되고 개발될 땅이고요. 그리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 갖췄는데 굳이 남한테 부탁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민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그래서 차기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리고 한강의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변의 쾌적함과 재개발, 재건축의 기대감까지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만나보는 쓰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 서초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6억 5천만 원에서 6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서초역 근처의 주택입니다. 여기는요, 뭐 두루두루 입지면 입지, 호재면 호재, 남부러울 게 없는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입지와 호재 어떻게 될까요? 네, 서초구에 여러 가지 동이 있죠. 반포동, 서초동, 방배동 이렇게 대표적인 동들인데 자 서초역 주변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곳은요. 지금 뭐 되게 뭐가 많이 있죠. 복잡하죠. 굉장히 이곳은요 이기적인 동네입니다. 이기적인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자 부동산 3대 입지 다 갖고 있습니다. 교통, 학군 그리고 일자리 다 갖고 있죠. 그리고 또 뭐하냐? 자 서리풀 공원 이런 그 숲세권 환경도 갖고 있죠. 뭐 웬만하면은 아주 야산을 이렇게 등산하는 기분까지도 느낄 수 있는 서리풀 공원.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그런 생활을 굉장히 이제 충족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문화 가치가 높은 또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상당히 지금 뭐든지 다 갖고 있는데 좀 얄밉을 정도로 제가 이기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거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서초동에 거주를 했던 분들은 사실 잘 전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외부에서도 계속 이 서초동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곳은 늘 전세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죠. 그래서 핵심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할 때 여러분 뭐 불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부동산 어린이 그런 거를 뭐 너무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빌라 투자 들어가셨을 때 핵심지를 우선순위로 보십시오.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강남 서초 지역의 빌라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그리고
그리고 그 굉장히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면 1순위적으로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서초 오늘 이제 소개드릴 곳이 이제 서초동에 바로 이제 서초역 주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또 특징은 서초동 중에서도 고급 주택 단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넓은 평수의 빌라들 그리고 고급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서리풀 공원을 요 산을 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타운하우스에 온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약간 그 도심지에서의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주변에는 뭐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뭐 이런 서초중 이렇게 명문학군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초구 전체로 보면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약 30개의 학군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어마무시한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스카이대학 잘 보내는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파트 가격은 그래서 서초동이 주변 지역으로 사실 여러분께서 신고가 보시는 곳들 많이 보시겠지만 서초동이 굉장히 많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갖춰져 뿐만 아니라 또 국내 최고로 갖고 있습니다. 뭐 백화점도 뭐 최고죠. 매출 최고죠. 그리고 뭐 바로 교대에서 내리면 법조단지가 있기 때문에 뭐 변호사 뭐 소송할 거 있으면은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고요. 세무사 사무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카톨릭 성모병원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병원이 있는 그 지역들의 그 부동산 가치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공서 역시 모든 일이 뭐 일사천리죠. 그리고 학원가도 대치동 학원가 또 여기에는 그 서초동 학원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또 굉장히 또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라인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초역에서부터 강남역 요 라인, 그 교대역까지 이렇게 요 라인이 이제 서초대로 라인인데요. 서초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강남역은 잘 알고 계시죠? 국내 최대의 업무단지 그 테헤란밸리가 위치를 하고 시작점이고, 자, 교대역에는 이제 법조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조타운이 먹여 살렸다 그동안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서초역 주변에 서리풀터널 위쪽에 새로운 업무타운이 또 생깁니다. 아주 큰 호재겠죠. 그래서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지는 곳이 서초동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기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아래 잠깐 내려가 보면 남부터미널 여기 있는데 여기도 또 현대화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또 양재역에는 또 GTX 신호선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승역 역할, 그래서 과천이라든지 판교, 그리고 여기 경부고속도로 또 진입이 되죠. 나중에 여기 또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초동이 갖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개발 사업을 좀 보시길 바라고요. 자, 바로 이 그 주택 옆에 정보사 부지에 이제 새로운 실리콘밸리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그 최고의 MDN 그룹이라고 해서 디벨로퍼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요. 2023년에 원래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해서 바이오나 그리고 인공지능 이렇게 4차 산업 관련 그런 사업들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 같은 그런 분위기로 고소득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바로 내 집 옆에 이러한 고소득 직장이 생기는 직주 근접의 위치를 갖게 되는 바로 그 입지라는 점이 아주 키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서초대로 라인에 이제 강남역 쪽에는 현재 이제 삼성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롯데칠성 코롱 부지에 새로운 롯데 그 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삼성타운의 2배 규모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주거 업무 복합 그리고 호텔 이런 관광 산업과 또 직결된 강남역이 상당히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또 형성이 되고요. 그 롯데 칠성 자리가 있는 곳이 서초동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부터미널 그 역할도 굉장히 이제 현대화 사업이 되는데 지하는 이제 터미널이 만들어지고 지상층에는 42층 이렇게 고층의 건물로 주거 그리고 업무 복합 이런 상업시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 일대가 상당히 많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정말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부동산에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도 주목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격이 궁금하니까요. 자, 투룸 다세주택의 시세하고요. 전략도 함께 세워볼까요?
네, 6억 투룸입니다. 6억 5천에서 6억 6천이고요. 전세가 6억에서 6억 1천만 원 이렇게 맞춰지고 있으니까 실제 투자 금액이 5천에서 6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호선 서초역의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바로 그 정보사부지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실리콘밸리,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바로 직주근접으로 들어온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리고 고급 주택 단지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핵심지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리고 빠른 시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이렇게 서울 안에서 좋은 지역의 투자 어디에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에서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인서울 유망 투자 지역 추천해 주신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짝 보니까 오피스텔로만 찾아주셨는데 오늘 어떤 부분에 좀 초점 두고 찾아주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두 지역, 강남구와 도봉구 지역인데요. 첫 번째 지역, 강남의 이런 업무와 상업의 중심지 역삼동입니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잘 정비되어 있는 도로로 인해서 이렇게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곳이고요. 또 강남의 이런 최대 개발 중 하나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핵심 영향권에 있다 보니 많은 관심과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향후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도봉구 창동입니다. GTX 신노선이 들어서고 이런 창동 차량기지와 또 운전면허 시험장에 이런 새로운 바이오 의료 관련 일자리가 또 생기는으로써 주변의 이동 인구까지 흡수하고 여기에 교통호재가 넘치는 지역입니다. 오늘 이 두 지역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매력이 다른 오피스텔로 강남에서 한 곳, 강북에서 한 곳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강남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자,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 3백만 원 예상되네요. 자, 역삼동 하면 직장인들이 참 많은 동네죠. 역삼역 근처가 바로 테헤란로잖아요. 이 주변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중 하나인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테헤란로를 시작으로 해서 코엑스로 이어지는 이런 벤처 산업 벨트는 대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업무 시설들이 또 모여 있는 지역인데요. 현재 약 95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들어서 이렇게 GBC나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완공이 된다면 그 수가 이렇게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탄탄한 일자리와 수요가 받쳐지는 지역인데요. 또 주거 지역 또한 그에 걸맞는 입지를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1인 가구 변화율을 살펴보면요. 2020년 나 혼자 사는 이렇게 1인 가구 비중이 32%를 넘어서 이렇게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이렇게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편리한 이런 직주근접을 원하는 이런 직장인의 니즈와 또 1인 가구가 원하는 소형 주택의 니즈들이 이런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점을 좀 노려서 그 수요층을 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렇게 서울시 자치구별 공시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서울시가 또 13년 만에 최대 상승을 또 보여주었고요. 역시나 강남을 보시면 무려 25% 상승률로 1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2030 플랜의 이런 3도시
중심 지역과 이런 강북의 마용성강 위주로 이렇게 많은 그 상승폭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강남의 인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도 이런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에 이렇게 기본 요소가 되고 앞으로의 이런 인구 집중화 현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 그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또 판단이 됩니다. 교통편 보시면요. 2호선과 3호선, 또 7호선, 9호선, 서울 곳곳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노선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여기에 광교와 성남을 잇는 신분당선과 또 수인분당선까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교포와 수도권 그 남부 지역으로 또 연결해주는 GTX A 노선과 또 C 노선이 또 삼성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광역 교통망이 이런 강남권에 더 접근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유동 인구의 증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서울 외곽 지역에서 이렇게 강남으로 두 노선들이 또 연결되어 있다는 점만 봐도 입지적으로 또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를 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는 논현동과 또 신사동 그 청담도 업무 단지들이 또 상업시설들 또 표진해 있고요. 좌측으로 이렇게 테헤란로의 업무단지, 또 우측으로는 삼성동의 이런 코엑스의 업무단지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선호하고 그만큼 이렇게 장기적으로 거주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생활 인프라들이 또 잘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이런 주변에 수많은 일자리 타운과 고소득층의 이런 풍부하고 우량한 임차인들의 거주하는 이런 대표적인 서울의 직주 근접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의 집중화와 또 교통, 강남의 파락군 등은 이미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 번 살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렵다고 하는 강남입니다. 강남구의 가장 큰 개발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핵심 영향권이라는 점을 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데 참고하길 바라시면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안에서 업무단지가 정말 코앞인 역삼역 근처에서 오피스텔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오피스텔이라고 꼭 월세만 기대하라는 법 없잖아요. 저희가 투자를 했으니까 시세 차익 노리려면은 좀 받쳐주는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될 텐데 강남구 쪽 역삼동 주변은 어때요? 예,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호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코엑스에서부터 이렇게 잠실 운동장에 이르는 축구장 11배 면적의 크기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삼성동에 이렇게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옛 한전부지가 있던 위치에 국제 업무와 또 전시, 컨벤션, 마이스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이 됩니다. 이에 발생되는 이런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6천 원에 달하고 4만 명의 이런 고용 창출과 120만 명의 이런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중심에 이렇게 새로운 그 랜드마크가 될 GBC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GBC 착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변 일대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는데 그만큼 이렇게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이곳이 완성이 된다면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그 역할을 또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최고 105층 높이로 이렇게 서울시의 건축 허가를 통과한 상태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이 건축 방향을 기존 105층에서 50층 3개 동으로 또 내부 방침을 정하고 또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 이렇게 3조 7천억 원의 규모로 2026년에서 27년도에 준공이 완공을 또 앞두고 있고요. 이러한 업무지구가 생긴다면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또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서울 중심부와 수도권이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변 개발과 연계한 이러한 광역교통망이 필요한데 이에 발맞춰서 코엑스와 현대차 GBC 지하에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성역 사거리에서부터 코엑스 사거리 사이 그 600m 구간에 지하 6층 규모로 광역 복합 환승센터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대림산업과 또 현대건설, 또 롯데건설이 현재 입찰된 상황입니다. 상업 내 이런 공공문화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이 조성이 되는데 코엑스와 GBC가 연계해서 잠실 운동장에 잠실 야구장에 30배의 대규모 그런 지하 도시가 조성이 될 예정인데 지하 1층에 이런 시민을 위한 편의 공간과 또 상업, 여행, 문화, 예술 공간이 조성이 되고요. 지하 2층엔 그 도심공항 터미널과 또 버스 환승센터도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 밑으로 GTX N호선이 운정을 시작해서 또 삼성을 거쳐 동탄으로 이어지고요. GTX C 노선의 경우 의정부에서 이렇게 삼성을 거쳐 또 금정 쪽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KTX와 위례 신사선 등이 역사에 또 한 곳에 집적이 되어서 철도가 그 허브가 또 구축될 예정인데요. 일일 약 63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대중교통의 허브 역할을 또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편리와 광역 교통망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이런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약 4만 명의 이런 일자리 창출과 4조 원대에 달하는 이런 경제적 효과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삼동 인근에도 이렇게 많은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또 첫 번째로 신분당선 현재 1단계에서 강남에서 이렇게 신타까지 공사 중에 있고 2단계까지 공사가 시작이 된다면 한남동을 거쳐 용산에 이르는 또 지하철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2027년을 목표로 용산까지 연결됨으로써 이런 주요 업무지구의 그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고 또 앞으로 이렇게 신분당선이 이렇게 강남 한복판을 지나게 되는데 수원, 또 판교, 강남, 용산에 이루어 이렇게 대형 업무 시설 및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인기 지역들만 또 지나간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전철 사업으로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잇는 위례 신사선도 2027년 또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위례 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서 또 신사역을 잇는 11개 정거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례 신도시는 강남권의 이런 신도시로 조성이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도시를 관통하는 전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 간의 거리는 가깝지만 교통이 더 불편한 지역인데요. 이를 해결해줄 중요 노선이 또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많은 노선들이 강남을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나 서초대로 개발 계획, 롯데 칠성부지 개발 호재 등 셀 수 없이 많은 호재들이 강남구에 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선들과 또 새로운 일자리 등이 생김으로써 강남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너무너무 많은 동네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왜 내가 사는 지역 동네에서 정말 딱 월세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대출받고 몇 천만 원이 드는데 이렇게 호재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시세 차이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삼동의 오피스텔은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일까요? 네, 강남의 이러한 원룸과 1.5룸의 시세가 4억 중반을 또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가 가장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매매가 4억 5천에서 4억 6,300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층이라든지 향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은 변동이 있고요. 전세가 4억에서 4억 1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5천에서 5,300만 원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를 희망하시면 대출이 70% 정도 예상이 된다면 예상 대출액 3억 2천에서 실투자금 1억 1천에서 1억 2,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보증금 2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이런 월세 수입도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투자 금액 5천만 원부터 내가 강남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관심 많으실 텐데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역삼동의 이런 1인 가구가 또 가장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원하는 부분 중 하나가 역과의 거리가 이렇게 얼마나 가깝냐일 것 같습니다. 역세권이라는 이런 시간적 의미가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10년 전에는 이렇게 10분 거리도 역세권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5분권을 또 역세권으로 보고 있는데 본 현장 같은 경우는 5분도 멀다 할 수 있는 초역세권인 2, 3분 거리에 또 위치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또 신축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 인테리어와 또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이런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어서 이렇게 몸만 들어오면 되는 입주 환경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오셔서 임장 활동을 통해서 이런 주변의 개발 호재와 또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인 밀집 지역 강남구 역삼동에서 소형 오피스텔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2억 6,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 오피스텔은 방이 3개라 신혼부부분들도 참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북에서 노도강이라고 이렇게 인기 지역으로 도봉구가 꼽히는 이유가 궁금한데 입지에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노도강 중에서도 이렇게 가장 많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도봉구 창동과 노원역 일대입니다. 과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외되었던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또 오른 지역 중 하나인데요. 그에 맞춰서 노도강의 이런 중요 아파트 값이 1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아파트 값에 편승해 할 만한 이런 물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속 상승 중이고 또 10년 이상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들이 또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축에 대한 수요와 또 필요성이 강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 살펴보시면요. 인근이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동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이런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서울 아레나 또한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또 창동역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인 또 1호선과 4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정거장인 또 노원역을 통해서 또 의정부와 또 강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7호선도 가지고 있고요. 또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신다면 또 서울 중심부와 그리고 경기 지역까지 또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이러한 입지적 또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으로 이렇게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또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체육시설 및 대형 마트와 또 쇼핑몰, 백화점 등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창일중학교와 서울외고를 비롯해서 우수하고 또 풍부한 학군 수요 또한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이렇게 대규모 수변 공원이 조성이 될 중랑천 이런 수변 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공원 등이 또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주변으로 보이는 북한산과 도봉산 등에 접근이 쉬워서 또 녹지 환경 또한 우수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 강북 인기 지역 노도강, 노원과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가운데 가장 또 인기가 많다는 도봉구에서 오피스텔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창동역 부근에서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건데 창동역 근처에 정말 큰 호재가 있다고 저도 자주 들어서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서울 2030 플랜을 살펴보면요, 창동 상계 지역은 7광역 중심지로 해서 지하철을 중심으로 이런 창동 차량 기지와 또 운전면허 시험장 그 부지까지 포함해 이런 지역 고용 기반을 또 구축하고 외곽의 이런 통근 기능을 흡수해서 자족 기능을 키워나가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창동 지역은 주거 지역의 비중이 높지만 그에 반해 업무 시설이 적은 편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서울 아레나와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또 들어옴으로써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대형 상권 밀집 지역을 형성하는 이런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신경제 중심지 개발 첫 번째로 이런 창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2024년 또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잠실 실내체육관에 견줄 만한 크기로 약 2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조성이 되고 또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이 예상이 됩니다. 또 카카오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약 13,000여 개의 이런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생길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서울 아레나에서 이렇게 K-팝 공연 가수들이 공연할 날도 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창동역 환승 주차장 부지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들어서고 또 콘서트 및 쇼케이스 또 뮤지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공연장 또한 구성이 되어집니다. 대중음악의 명예의 전당과 또 특별 전시관, 뮤지엄 샵 등 대중음악 이런 지원 시설과 전시관이 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나오는 이런 일자리 창출과 유동 인구의 증가로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집가 상승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창동의 차량 기지가 이렇게 남양주로 옮겨가고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 두 부지가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도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에서는 창동 차량 기지 개발 방향을 의료와 이렇게 바이오 메디컬 산업으로 가닥 잡아서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기업 등을 시설 등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이오 메디컬 산업 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연구와 임상을 또 볼 수 있겠는데 연구 중심의 세계 최고의 이런 대형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대 병원은 물론 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과도 또 이런 바이오 기업 등과도 이렇게 접촉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추후로 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남양주 진접 쪽으로 이어지는 4호선 짐작선이 또 올해 개통될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4호선 남양주 지역으로 지하철 연결이 되면 또 별내 진접 지역에서 오는 또 유동 인구와 또 일자리 수요 또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창동 상계 지역은 교통 호재가 또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첫 예로 동부간선도로 지하 소식인데요. 현재 일부 구간 벌써 개통이 된 상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울 동북부도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교통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점, 즉 강남의 이런 접근성과 3도시모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이렇게 터널이 완공이 되면 창동에서 강남까지 10분대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이 되고 또 창동 상계 지역과 영동대로 마이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이 되어서 강북과 강남의 이런 균형적인 발전에 상당한 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도로를 지하하면서 이렇게 동부간선도로 주변 일대가 중랑천 일대가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로 친환경 수변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요.
요즘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이런 수변 공원이 생김으로써 산책과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형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 호재로요. 21년 착공 목표인 GTX C 노선을 기점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GTX C 노선으로 창동에서 삼성역 간에 현재 그 60분대에서 10분대로 창동에서 수원까지 100분대에서 30분대로 대폭 단축이 돼서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지역 GTX 노선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창동 역사를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GTX나 동부간선도로가 완공이 되는 시점을 목표로 보신다면 이 지역의 가치가 얼마나 어떻게 변하게 갈지를 또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드타운에서 벗어나 신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도봉구 창동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배드타운은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신경제 중심지로 변신을 하고 있는 창동역 근처인데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텐데 소액이라면 3룸 오피스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도봉구 창동, 동북권 이런 최대 개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직접 창동에 오셔서 이렇게 임장 활동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3룸의 가격이 이 정도 금액에 투자할 수 있는 곳 찾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세 대비 그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이 3룸 가격 2억 6,500에서 2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2억 6천에서 2억 8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를 생각하신다면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대출 금액 1억 8천에서 2억, 실투자금 6,500에서 7천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보증금 2천에 월 80에서 90에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이 500만 원부터 실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왜 소액이라고 당당히 말씀해 주신 건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02-3153-2668번 전화 주셔가지고 정말 50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한 건지 확인해 가시기 바라고요. 자,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특히나 소액 투자에 대한 키워드를 강조해 주셨는데 도봉구 창동의 키워드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개발 호재에 교통 호재를 중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수서와 의정부 간 KTX 연장까지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창동에서 바로 대전을 지나 부산, 광주에 이르는 이런 KTX 연장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KTX 연장 사업의 이런 GTX 신노선과 동시 운행이 확정이 되었고요. 21년 말에 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GTX와 KTX까지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이 되겠고 여기에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까지 또 완공이 된다면 그야말로 동북부의 교통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거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도 그렇고 개발 호재 가격까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투자에는 좀 신중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유의점 좀 짚어볼까요? 네, 동북권에서 새로운 교통과 업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자꾸 제가 강조되어 있는 도봉구 창동입니다. 서울에 많은 지역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투자들 지역들이 있지만 도봉구 창동 현재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호재가 많은 지역 찾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곳이 바로 도봉구 창동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본 건물 같은 경우에 그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무주택자 기준으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1.1%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엔 다주택자시더라도 취득세가 4.6%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만약에 활용하신다면 취득세 85% 감면이라는 이런 절세 효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절세도 가능하고요. 전세를 활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 500만 원부터 투자 가능한 도봉구 창동의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정말 이슈가 많은 부동산 시장인데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 오프라인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1:1 무료 상담이 진행되는데 선착순 딱 10명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기현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번호 열려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13-15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